안녕하세요. 퇴사아재입니다. 요새 캐리커처에 심취해 허접한 수준이지만 짬날 때마다 한 명씩 그려보고 있습니다. 유재석님도 그려봤지만 주변 반응은 반반입니다. 나 혼자 산다를 시청하다가 김대호 아나운서 편을 보다가 MBC 한 곳에서 14년을 근속했다고 해서 더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호 아나운서를 그려보면서 주의 깊게 본 내용들을 함께 전해드려 볼게요. 저랑은 근속 연수 정도만 비슷할 뿐 감히 비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곳곳에서 퇴사 후 감성들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84년생인 김대호 아나운서는 이미 퇴사 전 연봉이 약 1억 원 정도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2023년 MBC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2024년에는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을 정도로 프리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독특한 홍제동 집과 캠핑카로 개조한 다마스 차량으로 반듯한 아나운서 이미지와는 다르게 일탈을 꾸준히 꿈꿔왔고 그런 부분이 나 혼자 산다와 만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3년차에 퇴사를 생각하기도 했다는 김대호 아나운서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공감이 가는 3년차 퇴사 신드롬과도 일치해서 더 공감이 가겠지요. 다만 MBC라는 대형 방송사이기에 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었는지 선배들과 동료들이 휴직을 권해서 3개월을 쉴 수 있었고 유재석 진행자는 좋은 동료와 좋은 선배가 있었다고 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김대호 아나운서가 한 회사에서 14년 장기 근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동료들과 선배들도 있었고 좋은 시스템을 갖췄던 회사라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와 자신을 분리하며 워라밸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삶을 꾸준히 추구하다가 역시 MBC 시스템에 의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게 됐고 퇴사 후에도 그 전 아나운서들과는 다르게 다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있는 것을 봐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김대호 아나운서가 인기 있는 이유가 퇴사 대리만족의 경우도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3년차에 과감하게 사표를 내는 모습, 그리고 다시 일반 직장인들처럼 14년을 다니고 2025년 기준 41세에 자발적 퇴사했으니 그 당당함이 부럽긴 합니다. 김대호 아나운서는 퇴사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내가 삶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했다. 내 인생의 재밌는 순간이 될 거란 확신이 생겨 퇴사 결정을 내렸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이 그 타이밍이 와도 고삐를 못 당겼지만 실제 김대호 아나운서는 고삐를 당겼고 퇴사를 결정하는 그 모습은 대단하긴 합니다. 저야 더는 버틸 수 없을 지경까지 몰린 상황이어서 김대호 아나운서와는 다른 부분이 많긴 하지만 퇴사를 선택했고 이후 삶의 고삐는 열심히 당겨야겠지요. 40대 퇴사가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이미 본인 스스로도 광고 15개를 놓쳤다고 밝힐 만큼 최전성기에 오른 상황이었고 시간당 4만원 받는 출연료도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후 가수 MC몽이 설립한 기획사 원헌드레드와 전속 계약을 맺고 계약금 역시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라고 할 만큼 또 다른 직장인이 벌써 된 것입니다. 은행원이나 초대기업 직장인이 희망퇴직할 때 위로금으로 수억씩 받는 경우도 있어 김대호 아나운서는 그거보다 많은 10억대의 계약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추정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홍제동 개미마을에 2억 원에 구매한 주택이 있지만 다시 8억짜리 집을 알아보며 두 번째 집을 구매했겠지요. 두 번째 집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계약금으로 다 상쇄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돈 벌러 나갑니다라는 퇴직서를 공개하며 30억 벌면 은퇴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억으로 목표를 높여보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목표를 밝혔듯이 이제 본격 연예인이 된 그쪽 시세는 넘사벽인가 봅니다. 직장인들에게 주는 교훈도 많은데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변화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부분에서 주도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으며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그릇을 이해하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명언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으라. 높은 목표 설정이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싫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며 퇴사 후에도 바로 이어서 그 자신만의 리듬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면서 인생 2막을 결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김대호 아나운서는 퇴사했지만 다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저도 퇴사는 저질러졌기에 나다운 것을 계속 탐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겠네요. 요새 자주 찾아서 읽어보는 어느 회사 대표의 명언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자정에 자는 라이프 사이클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새벽 5시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한 번도 자신과 싸움에서 지지 않아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전한 부분입니다.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남하고 싸우는 건데 나도 못 이기는 내가 누구를 이기겠나 하시면서 매일 5시에 일어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수십 년째 승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유를 빙자해서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나의 고삐는 무엇인지 열심히 재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퇴사한 김대호 아나운서의 근속연수에 꽂혀서 그림 그리기 취미와 함께 연결지어서 이런 콘텐츠를 한번 전개해 봤습니다. 완성해 놓고 보니 캐리커처도 내용도 갈 길이 많지만 계속 도전해 볼게요. 직접 만든 그림들로 내친 김에 굿즈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도전해 봤는데 갈 길이 머네요. 며칠 전에는 아버지 생신의 그림을 그려서 드렸더니 미묘하면서도 묘한 감정을 보이셔서 색달랐습니다. 기존에는 몰랐던 사람들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림도 그리고 제 삶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